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그리고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첫 주의 시작,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봐야 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7주 연속, 어떤 게 또 연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지 보겠고요. 50억과 안도 랠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예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IRA 새 규정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역시나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시간이 할애되면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7주 연속이네요. 어떤 게 7주 연속인가요? 제가 키워드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려다가 이 주초부터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7주 연속으로 이제 바꿨는데 미국 증시 얘기예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뭐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가 무려 이제 7주 연속으로 주간 단위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이제 2017년 이후에 뭐 최장 기간 이제 상승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미증시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말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그때 이후로 워낙 지금 강하게 V자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일부 연준 위원들, 뭐 뉴욕 연은 총재라든지 애틀란타 연은 총재, 특히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지금 앞서가고 있다.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빨라야 3분기는 돼야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상승 랠리가 이제 좀 꺾이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결정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바로미터가 10년물 국채 금리인 것 같아요. 불과 한 달 반 전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5%를 돌파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3.914%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뭐 이게 사실은 기준금리로 따지면 거의 1%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하한 것과 맞먹는 이제 효과가 날 정도로 사실상 장기채 10년물 국채 금리의 금리 수준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투자하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일부 연준 위원들의 이제 매파적 발언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미 우리가 12월 달 FOMC 회의를 통해서 점도표를 확인했잖아요. 물론 뭐 이 점도표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또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다음 점도표가 공개되는 이제 내년 3월 달까지는 이 점도표가 유지된다라고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이제 시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금리 인하의 폭, 연준 위원들 대다수는 내년도에 적어도 한 3번 0.75%포인트 정도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게 지금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또 신흥국 통화를 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에서 확실히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7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왜 못 가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도 방금 이제 서한 아나운서께서 이제 리뷰를 좀 해주신 것처럼 코스피 대형주들 쪽으로 갑자기 이제 수급이 확 쏠리면서 맞아요. 코스닥의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말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연중 고점 뚫고 14만 원 막 안착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부장 종목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결국은 이제 이 수급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만 개인들이 무려 2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틀 동안에 5천억 원을 순매도한 거예요. 그러면 양 시장 합치면은 지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던 목요일과 지난 금요일 이틀 동안에 3조 원은 넘는 이제 매도세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보였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이제 강력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게 또 양도세 회피성 물량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또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김준호 매니저 키워드랑 제 키워드에도 똑같이 이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포함이 됐어요. 어저께 또 시장에서 이제 막 돌기 시작했던 뉴스가 당정이 이제 그 양도세 부과를 위한 이제 대주주의 요건을 5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거의 뭐 확정이 됐고 곧 발표가 임박했다. 뭐 이런 또 루머들이 막 시장에 좀 돌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제 이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이제 끝난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말 연초 시장 대비를 하실 때
주식 비중을 줄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계속 좀 강조를 좀 해드렸거든요. 다만 이제 주식 비중을 잘 유지를 하시되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을 이제 준비하는 게 또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작년 1월 달에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반추를 조금 해보면 작년 1월 달에 증시 분위기 초반에는 정말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막 신저가 막 뚫고 내려가면서 지수가 이제 급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1분기 내내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고 그때 이제 시장 분위기를 견인하기 시작한 게 CES 전후부터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이 강한 상승 랠리를 이제 펼치면서 주가 이제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올해도 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폼팩터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이제 비전 프로라든지 이런 새로운 폼팩터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또 AI하고 이슈가 또 겹치면서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가 내년 연초에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부각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섹터의 이제 종목들 연말 연초에 시장 랠리를 이제 좀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준비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당장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 좀 잘 준비해 두시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강한 상승 랠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결과물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탑픽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종목 흐름이 워낙 좀 상반된 분위기였어요. 코스피 시장의 로봇 대장주 두산 로보틱스는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맞아요. 거의 뭐 신고가 근처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의 이제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론 뭐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이제 못 가는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결국은 뭐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가치를 따져봤을 때도 거의 뭐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좀 엇갈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선후 관계가 조금 이제 갈리는 모습이지만 코스닥의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종목들을 내년 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좀 주목하면서 저점 매수를 좀 해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특히 강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세 종목이 다 공통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워낙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들의 매도세가 강한 반면에 기관 외국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뭐 탑픽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너무 희비가 크게 교차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의 흐름 바로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김준호 매니저의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제 키워드는 이제 IRA 세규정. 오,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2월 초에 이제 IRA 관련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 관련해서 세부 개정안, 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이제 핵심 골자가 중국 대리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의 어떤 이제 뭐 배터리를 비롯한 또 이제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받던가 또는 핵심 관물을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합작법인을 많이 설립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제 핵심 관물들이 또 이제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의 어떤 합작법인에서 중국 비중이 25% 이하여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이제 합작법인 같은 경우는 지분은 거의 5대5 비중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그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계속해서 내주지 않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2024년도까지는 이 배터리나 또 이제 부품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제 중국의 어떤 광물을 또 그리고 이제 지분 투자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좀 그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중국의 어떤 광물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 구조가 거의 5대5 비중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의 그 많은 비중들을 확보하려면은 대규모 자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탈중국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이제 전기차 특히 배터리 셀 기업들이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차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게 일단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모델 3가 지금 이제 특히 기본형 모델이 CATL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 3는 테슬라에서 가장 이제 볼륨 모델이고 주력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7,500만 달러를 보조금 혜택을 받고 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7,500만 달러의 어떤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모델 3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의 어떤 아반떼, 엘란트라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모델 3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이제 점유율이 빠르게 좀 증가했던 부분도 있었었는데 CATL의 어떤 이제 배터리가 장착된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미국 그 기아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이제 EV9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가 누가 되든 간에 결국 현대차의 어떤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한 달 보름 정도가 좀 남은 시점에서 11월 기준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11월 기준에 150만 대를 넘겼던 거는 2021년도에 148만 대가 사실 연간 최대 판매량이었는데 이번에 11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한 달이 남은 시점에서 150만 대가 돌파했고 또 그래서 올해 현대차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년부터 EV9을 시작으로 보조금 혜택을 서서히 좀 받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점유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IRA 그 법안을 또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조건에 사실상 이제 그 조건에서 싸울 수 있어서 현대차가 현재는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이 2등이고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당선되던 아니면 바이든이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IRA 관련된 규제가 계속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년 연말에 또 이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뭐가 됐든 간에 현대차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최근에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현대차와 같이 공동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한 3기업을 탑픽 기업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화신, 그리고 성우하이텍, 그리고 서현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내년에는 특히나 이제 그 러우 전쟁이 좀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은 어떤 자동차 부품의 어떤 원가가 빠르게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현대차가 뭐 대형 SUV라든지 또 그리고 뭐 전기차 또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에서 어떤 판매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좀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 시장이 오히려 중국을 대체하는 거대 시장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그 미국 현대차와 공동 진출한 인도 시장에 공동 진출한 자동차 부품 기업들 중에서 점유율이 1등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인도 시장에 법인이 있고요. 서현이와도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이 3기업이 현대차의 어떤 미국 시장과 또 인도네시아 시장 또 그리고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사활을 걸고 점유율을 늘려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돼서 이 3기업을 탑픽 기업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자동차 거기 안에서도 부품주를 좀 눈여겨봤고요. 화신이 탑픽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금리 인하 기대가 많고 현대차 시세를 보고 이 정도면 체감 상한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그동안 이 실적이나 다른 어떤 기대감에 비해서 너무 안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인하 기대감이 조금 강하게 반영이 돼서 부품주와 함께 좀 시원하게 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화신이 두 분의 탑픽 기업이었습니다. 바로 한 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영민 매니저의 리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부터 한번 점검을 받아볼게요. 일단 기관이 매수가 꾸준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뭐 5거래일 연속뿐만 아니라 12월 들어서서 계속 좀 알테오젠이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음봉이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올해 가장 좀 상승폭이 컸었던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하나고
연말이 되면 항상 이 대주주들의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업종이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큰손 투자자들이 많은 이제 물량들을 또 갖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에 대한 이제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 알테오제는 지난 이제 11월 말에 단기 고점을 이제 만들고 난 이후에 83,500원 이제 찍고 나서 그때 이후부터 계속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10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음봉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흘러내렸던 딱 이 자리 60일 이평 요 자리가 어쨌든 단기 추세의 하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부터 이제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또 조정받고 상승 나오고 또 조정받은 다음에 이제 상승이 한번 진행이 좀 돼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어쨌든 알테오제는 확실한 모멘텀이 지금 아직 남아있고,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SC 제형 변경과 관련된 이제 이슈, 그 다음 뭐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 이런 확실한 모멘텀들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키워드 제시해드릴 때 탑픽 종목들을 이제 조금 나열해드릴 때 알테오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뭐 11월 말에 소개해드리고 손절된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히려 지금 자리는 손절보다는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6만 5, 6천 원 정도 요 자리가 지지가 확인이 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매수를 강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알테오제는 이번 주가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6만 5천 원 저점이 확인이 되면 바로 매수 공략이 가능한 가격대다라는 리뷰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11월 말에 편입했던 강원에너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 반등이 나왔는데 네. 이러한 테마가 과연 오늘도 지속이 될지 체크해주면서 강원에너지 한번 전략 다시 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반등 얘기를 했던 게 또 11월 달에도 저희가 이제 한번 얘기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워낙 또 달러가 또 약세 전환 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거래되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조금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이 좀 진행이 좀 되면서 강원에너지나 뭐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리튬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가격 반등이 좀 진행이 좀 된 게 지난주 이제 금요일 시장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2차 전지 쪽 섹터는 자동차, 크게 보면 자동차 업종이잖아요. 아까 이제 현대차 주가 흐름도 좀 얘기해 주셨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대형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또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SK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특히 자동차단의 이제 종목들이 제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뭐 제약바이오 업종도 대표적인 수혜주지만 사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은 뭐 거의 모든 업종이 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할부금융을 많이 쓰는 이제 그 구매를 할 때 할부금융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수요 진작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뭐 김준호 멘스까지 지금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IRA와 관련된 이제 또 직접적인 수혜가 내년부터 이제 또 시작될 수 있다. 일부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서 이제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직접적인 이제 보조금 혜택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가 이 정도로 이제 좀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건 내년도부터는 오히려 이제 더 미국 시장 또 북미 시장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결국은 경기 상황에 이제 또 연동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도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해요. 전기차 재고가 지금 사상 최대치까지 막 늘어났다. 그만큼 이제 연말에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새해가 됐을 때 이제 새로운 보조금 규정을 이제 적용을 받으면서 팔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 특히 양극재라든지 이런 리튬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가격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워낙 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는 한 맞아요. 번씩 이렇게 강하게 이제 또 반등이 좀 들어온다. 제가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그 후속주로 이제 강원에너지를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엔캠은 워낙 지금 최근에 전해과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11월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원에너지도 이제 겨우 이제 바닥권을 이제 좀 탈피하려고 하는 흐름.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는 한 13% 가까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고 아직까지는 요 매물 저항이 이제 갇혀 있는데 2만 원만 또 뚫어내고 강하게 이제 또 상승하는 거래가 한번 또 붙여준다라고 하면 역시 강원에너지도 추세 전환이 한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는 2만 원 아래에서 이제 신규 접근 단기 목표가로 한 2만 5천 원 정도 잡고 뭐 그런 측면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 에너지에 대한 전략 체크해 봤는데요. 리튬과 함께 또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이 2차 전자 대비해서 상당히 관심을 못 받았던 게 바로 전해액이었습니다. 앞서 짚어줬지만 엔캠도 네. 관련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반등을 보였었는데 과연 이 분리막 전해액 쪽 네. 오늘도 연속성 확인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IRA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는데 맞아요. 분리막이랑 전해액이 네, 또 이제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사실 이제 양극재 대비해서 좀 소외를 받았던 게 이제 전해액과 분리막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솔브라인 홀딩스라든지 뭐 방금 김영희 매니저님이 설명했던 뭐 엔캠이라든지 동아기업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이제 전해액 관련된 종목들인데 이제 주가가 충분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계속 약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개별적인 이슈로 이제 분리막과 그 전해액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도 충분히 좀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이제 올해 뭐 초반만큼의 어떤 큰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뭐 전해액과 또 분리막 관련된 종목들 중심의 어떤 매수세는 충분히 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솔브레인이 가장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아기업이 오히려 좀 매력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뭐 전해액 관련해서 삼성 SDI와 이제 공동 특허를 또 가지고 있는 네.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제 강화마루 관련해서 이제 베트남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또 그 베트남 시장의 어떤 건설 경기 회복에 있어서도 또 최대 수혜로 볼 수 있고 또 안전적인 캐시카우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해액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거의 주가가 11만 9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뭐 3만 5천 원까지 뭐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거의 진짜 반에 반토막이 난 종목이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또 전해액 관련해서 관련 섹터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 엔캠 그리고 동아기업 순으로 충분히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돼서 동아기업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멘텀이 그래도 조금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동아기업까지 한번 관심 기업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오늘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오늘 반도체 업종에서 종목 하나를 좀 픽을 해봤고요. 어보브 반도체라는 오.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에 땡땡 반도체 붙으면 일단 좀 호감이에요. 그렇죠. 뭐 무슨 미래 반도체, 무슨 그렇죠. 뭐 퀄리터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거는 그냥 대놓고 반도체구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도 최근에 제법 좀 강한 시세가 한번 좀 분출이 좀 됐어요. 올해 실적 둔화와 관련된 이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뭐 하반기 들어서서도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다가 지난 11월 말부터 상승 턴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장대 한봉을 강하게 한번 이제 뽑아놓고 일주일 정도 다시 되눌렀다가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최근에 또 ASML 뭐 네덜란드 이런 이슈 이제 불거지면서 시장에 이제 좀 반도체 종목들 중에 또 중심 섹터로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보브 반도체는 뭐 국내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에요. 반도체 이제 설계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거 MCU 칩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좀 많이 설계하고 또 시장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 400개가 넘는 이제 다양한 이제 전자제품에 적용되는 MCU 칩들을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스템 온 칩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따라서 MCU 칩에 대한 이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제 전장용 전력 반도체 이제 그쪽에서도 또 당연히 이제 이 MCU 칩을 포함해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어보브 반도체는 시장 개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한 성장세를 이제 구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주요 고객사가 국내에서는 뭐 전자 제품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이제 뭐 위니아 딤체 그다음에 이제 위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고 해외에는 이제 샤오미라든지 레노바 같은 이제 중국 기업들도 주요 고객사를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용 이제 MCU 칩, 그다음에 이제 전용 MCU 칩, 전용 IC 등 다양한 이제 전자 제품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어부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한 게 삼성전자가 이제 가우스라고 하는 자체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걸 이제 타이자인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삼성전자 이제 가전 제품을 전부 다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은 사물 인터넷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가 이제 HBM 이슈가 이제 강하게 좀 부각되다가 온 디바이스 AI 내년 1월 달 CES에서는 아마 이 온 디바이스 AI가 상당히 이제 강한 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갤럭시 S24에 또 자체적인 이제 생성형 AI 탑재되는 게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 온 디바이스 AI 전용 MCU 칩에 대한 이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이제 국빈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 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팩트만 놓고 보면 요번에 삼성전자하고 ASML이 1조 원 정도 규모로 EUV 전용 이제 R&D 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한 건 기존의 투자하고는 전혀 별개로 지금 추진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ASML이 한국에 대한 이제 투자를 분명히 더 늘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이재용 회장도 귀국하는 길에 네덜란드 이제 방문 성과의 뭐 거의 90%는 반도체 쪽이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한국과 네덜란드 이제 동맹 결국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ASML의 동맹이 강화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협력 관계가 이제 강하게 좀 구축되고 그러면서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어버 반도체가 강한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한번 좀 됐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설명드릴 텐데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한번 하고 난 이후에 한 3거래일 정도 이제 12,000원 상단에서 매물 저항을 이제 받으면서 주가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됐어요. 워낙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이제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고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슈의 중심에 이제 서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저앉더라도 절대 이제 한 번에 주가 흐름이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결국은 이 AI 반도체 이슈가 계속 순환매하면서 HBM, 뭐 온디바이스 AI, CXL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고요.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가 1,800원이었는데요. 만약에 오늘 조금 더 밀리면 1,500원 정도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 전후로 주가 이제 눌림목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뭐 전고점 12,500원 정도 잡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렇게 한발 기업으로 나오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눌림목 구간 공략 가능한 그리고 반도체 순환매 그 안에서 이 설계 테스터 기업이 계속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으니 네,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님께서요. 오르면 어부바 반도체고 내리면 어머나 반도체래요. 아, 네. 그래요? 어머나가 아니라 네. 어부바가 되기를 바라는 이름을 마음으로 절묘하게 한번. 지으셨네요. 네. 어부바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준호 매니저 리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어떤 전략이 지금은 필요합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제 금요일장에 한 7.85%까지 좀 반등이 나와주다가 좀 윗꼬리를 네. 달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주가가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센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4D 이미지 레이더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대체할 수 있는 핵심 센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은 5분의 1 정도로 훨씬 저렴한데 거의 해상도는 라이다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꼭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4차 산업의 거의 대부분으로 센서 수요는 뭐 가전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적은 뭐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우상향이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뭐 금요일장은 시장 여파로 좀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 뭐 오늘 뭐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고 빠르면 금주 안에 관련해서 이제 완화 조치가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성장 세터다 보니까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자율주행 시장의 어떤 개화에 있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또 그리고 퓨런티어 같은 그런 장비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리뷰까지 한번 해봤고요. 오늘 한발기업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한발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오랜만에 네. 좀 개별주 한 종목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쌈지엔터 오. 한번 가져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오랜만에. 관심 네.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가 사실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계속 이제 꼴등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가임 여성 한 명당 뭐 출산율이 0.7%까지 뭐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심각하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오히려 걱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다가 고령화까지도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먼 얘기 같지만 2067년도에는 이 고령화 비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출산율은 계속 최저고 또 그리고 고령화는 최고다. 그러니까 최악의 인구 구조로 가면서 인구 절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럽 국가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인구 절벽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또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른 정책과는 다르게 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편다고 하더라도 쉽게 빠르게 잡히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선을 다가오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꾸준하게 좀 고심하고 있고 강력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OECD 저출산 꼴찌라는 지금 이제 오명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문제점은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인구 정점에서 지금 인도에게 전 세계 인구 순위 2위로 지금 밀려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피크 차이나 관련된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정점론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저출산이 예전과 또 최근 좀 달라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기저귀라든지 아기 용품, 아기 옷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이제 대표격이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이 OTT 쪽이 이제 확산되면서 어떤 이제 컨텐츠 기업들, 유아 컨텐츠 기업들이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표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큐 분들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캐치 티니핑이라든지 미니 특공대 같은 경우가 정말 국내에서도 열풍인데 중국 내에서도 더 열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 최대 키즈 TV 채널인 지닌 카툰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뭐 그 시청률 1등을 기록할 만큼 중국 내에서도 열풍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쌈지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도 충분한 좀 조정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어떤 이제 직접 재사건 관련해서 신규 인력들을 계속해서 좀 투자를 했고 또 패션 사업에서 계속 이제 투자를 확대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패션 사업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제 고정비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들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내년 6월 달에 또 신규 IP를 또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캐치 티니핑에 대한 어떤 지적 재사건을 활용해서 매출이 다각화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쌈지엔터의 어떤 컨텐츠 기업들을 우리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중국과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저출산 문제와 인구 절벽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유아 컨텐츠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OTT가 이제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어떤 양호한 순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캐치 티니핑의 어떤 열풍에 힘입어서 또 관련 종목인 쌈지엔터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핫픽 종목으로 한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6,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9,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모멘텀 오늘의 한발기업 바로 쌈지엔터였습니다. 두 분의 한발기업 정리를 해보면 어보브 반도체 쌈지엔터였고요. 두 한발기업의 오늘의 흐름도 그리고 이번 주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어보브 반도체 외에도 역시나 지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를 보면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제주반도체 결국은 오늘도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요. 그 안에서도 오늘 일단 우리에게 유효한 전략을 짜보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대장이라고 요즘은 불린대요. HBM, CXL, PIM이라고 하는데 이 세 곳의 어떤 테마 안에서 관심 기업을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매력적인 쪽은 어디라고? 어차피 네 저는 이제 순환매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난 주말부터
HBM 쪽을 이제 다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네. 결국 내년에도 이제 가장 좀 크게 성장할 만한 이제 분야기도 하고 실제 이제 올해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좀 됐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쪽이 바로 HBM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뭐 온디바이스 AI나 CXL이나 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섹터들은 약간 분명히 이제 좀 테마성 수급 자금들도 분명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오프닝 때도 키워드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이 뭐 연말 시장뿐만 아니라 내년 1월 달 시장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HBM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거기에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는 SK 하이닉스만 HBM 수혜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제 분명히 HBM과 관련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종목들이 섹터 안에서도 이제 계속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향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도 반드시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된다. 삼성이 HBM2, HBM3 본격적인 이제 양산과 주요 고객사의 뭐 콜테스트 통과했고 뭐 수주한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좀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HBM 또 탑픽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봐도 될까요? 삼성전자도 이제 뭐 수혜가 되지만 결국 낙속가를 입을 수 있는 중소형 이제 소부장 종목들 그 중에서 저는 후공정 종목을 계속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을 탑픽 지난번에도.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 장비 쪽이 또 모신비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 향후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라든지 HBM 공정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가장 좀 가시적으로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제 기업 가치가 분명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와 HPSP 정도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텍 플러스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텍 플러스에 붙여볼 기업. 그 전에 네. 일단 HBM은 상용화가 되고 있고 차세대 에너지라고 불리는 이제 CXL, PIM은 생태계 확장에 또 이제 힘을 쏟는 분위기잖아요. 김준호 매니저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뭐가 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네, 삼성전자의 이제 연구진, 특히 공학 박사들이 설립한 기업이 이제 퀄리타스 이제 반도체고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인터커넥트라고 두 장치를 연결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HBM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어떤 연산 장치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고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BM이 됐던 지난 이거래일 전에도 제가 CXL 관련해서도 퀄리타스 반도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침에 21% 정도 반등이 나와줬다가 네. 이틀 동안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나와줬던 게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차익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완화 조치에 대한 어떤 실망감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반도체 열풍과 특히 AI 반도체의 열풍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국내 최다의 어떤 지적 재산권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인터커넥트의 어떤 기술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퀄리타스 반도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심 기업 인텍플렉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꼽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 준비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